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8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상호님 잘 지냈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그러셨구나.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그랬군요. 그냥 일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집, 회사. 이제 그런 그래도 9월 들어오면서 좀 선선해졌죠? 맞아요. 저녁에 어. 되면 좀 선선한데 낮에는 활동하는 낮에는 그래도 여전히 더운가요? 덥더라고요. 절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 예. 절기는 무시 못하는 것 같고요. 한 주가 아니네요. 2주 만에 뵙네요. 저번 주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뵙네요. 어쨌거나, 근데 또 올해도 다 간 거 같아요. 조금씩 또 몇 주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 지나면 거의 끝 아닌가요? 하는 그러면 또 징글벨 하면 또 올해 한 해 다 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와, 오늘은 389회 방송에서는 니콘에서 나온 ZF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죠. 이 카메라를 이제 상호님이 중점적으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 주실 건데, 예. 그동안에 사용한 소감들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제가 사실은 ZF 이런 카메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전에 오래되었지만 이제 DF, 예. 걔가 항상 이제 말씀해 주시죠. DSLR에서는 필름 카메라식으로 직관성 있게 나왔었던 카메라고, 그 다음에 이 ZF가 나오기 전에 또 방송 하나 해드렸던 게 ZF-C. 예, 맞아요. 그거 크롭 바디였죠. 예. 크롭 바디였는데 그 당시 방송에서도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풀프레임으로 만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바디가 조금 커지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왔네요. 근데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어. 그때 거 다시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랬나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어. 그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바디가 커가지고 이거 어. 풀프레임으로도 나도 충분하겠는데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ZF-C 바디가 크롭 바디인데도 그렇게 썩 작진 않았어요. 얘보다는 좀 작았겠죠. 그런데 예. 여기다가 그냥 풀프레임 센서 심어도 될 것 같은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왔고요. 어쨌든 벌써 이게 나온 지도 한 10개월 거의 1년 돼가죠, 얘. 예, 맞습니다. 1년 돼가는데 이제서야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사실은 카메라 새로 나오고 좀 써봐야죠. 써보고 얘기를 해야지. 써보지도 않고 얘가 어떤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구력이 어떤지 좋다 나쁘다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할 거야. 써보지도 않고. 지금 시점에서 방송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방송 마련했고요. 자, 그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화소가 2450만 화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프트 5축 보정 방식, 그 다음에 RAW, JPG 뭐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라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사진 한번 또 볼까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직관성이 굉장히 있게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갖고 다이얼들이 위에 많이들 나와 있어갖고 안에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본다기보다는 위에서 다이얼 예전에 필름 카메라 쓰듯이 그런 느낌으로 돌려서 쓴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특이한 게 모노크롬으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예. 레버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 것들이 이따가 직접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디카랑 똑같아요. 크게 요즘에 되지 최근에 않고, 나오는 카메라들하고 뭐, 다 똑같고 예전에 니콘 Z6 II 그때랑도 맞아요, 아마 맞아요. 보면 거의 네. 유사할 거예요. 네. 이 위에 부분이 일반 디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거 위에 부분은 다른데 얘가 얘만의 특성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마 이전에 니콘 ZF-C 음, 방송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랑은 조금 거의 유사할 텐데 왜 그거랑 유사하게 이제 뭐 ISO 다이얼이나 셔터 스피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때 아마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 F 값 조리개 값이 그렇죠. 옆에 나온다고 하는 필름 카메라에서는 이제 필름 카운터가 나오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뭐 잘 구현했다고 아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나 ZF도 그거랑은 그거에 약간 계보를 이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졌겠죠. 네. 그래서 요거 스펙 조금만 아까 다시 읽어드리면은요. 2450만 화소를 갖고요. 이미지 센서 시프트 5축 방식으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SD 카드 들어가고, 전자식 당연히 뷰파인더겠죠.
SD 카드가 음. 그 마이크로 SD 카드가 하나 더 들어가.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뷰파인더 밝기 조절 가능하고 시야율이 100%고 그 다음에 배율은 0.8배. 이 배율이라는 게 이제 1m 있을 때의 배율 비율이거든요. 1m 있을 때 50mm를 갖고 이제 재는 건데 0.8배. 뭐 셔터 스피드는 30초에서 8,000분의 1초. B셔터 TX. 그 다음에 X 접점은 200분의 1초다. 그 다음에 뭐 측광 방식은 중앙부, 중점, 멀티 패턴, 스폿 4mm,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 이 네 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모두도 매뉴얼 M,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우선, 조리개 우선, 프로그램, 그 다음에 ISO는 100에서 6400, 동영상이 4K 60프레임 가고요. 얘네들이 이제 재밌는 게 사용 온도, 이 카메라를 0도에서 40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습도는 85% 이하에서 사용하는 거를 권하는 거죠. 권장. 그런 거고 무게는 710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니콘에서 뭐라 그래야지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사진들인데 전면부하고 상판 이게 이제 합금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방진 방적 기능을 잘 해놓은 카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마그네슘 전면부하고 상판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 사진으로 보여주고요. 밑에 있는 게 전면부 실링 처리된 것들을 노랗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진 방적을 하면 어느 카메라나 방진 방적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은 이렇게 지금 노란색 라인 있죠. 그런 부분들의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 욕조나 이런 데다 담궈서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생활 방수 비가 오거나 어느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방진 방적 기능이 있는 거를 그럼 영원히 이게 방진 방적 기능이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도 가끔 받거든요. 근데 이 방진 방적 기능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저 실링들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능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카메라 사용 설명서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가 보니까 뭐 그 니콘에서는 설명하는 게 FM2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 맞아요.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 자체가 저 로고가 70년에서 80년대 사용했던 로고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아날로그식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 로고를 갖다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니콘 자체의 설명에서 ZF의 F는 퓨전, 융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니콘의 역사의 상징적인 모델들, 그러니까 F 시리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 또한 표현을 한다. 니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갖고 오셨죠? 카메라 실제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사진에 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40mm f2 SE 버전 렌즈도 꽂혀서 있고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여기 니콘 이렇게 돼 있고 상판 보여드리면은 여기 그 셔터 스피드 다이얼, ISO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있고 여기 그 조리개 수치가 나오는 액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그 모노크롬 모드로 바로 갈 수 있는 맞아요. 뒤에 조그만 레바가 달려 있더라고요. 스위치가 있거든요. 여기 요 뭐죠?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밑에 레버를 이렇게 좌우로 바꾸면은 모노크롬 그리고 사진 모드, 동영상 모드로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뭐 일반 니콘 카메라랑 Z6나 뭐 그거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뭐 어차피 같은 라인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 제가 이제 상훈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ZF 왜 산 거예요? 저요? 그 원래는 풀프레임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ZF-6-2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거리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게 옆에 그립이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찍히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시선이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좀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요거 ZF였어요. ZF?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찍히는 사람한테도 부담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생긴 게 그래서 그러나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좀 그렇고 위에서 보면은 이거 필름 카메라인가?
예, 약간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음.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렌즈 이 40mm f 이 렌즈를 잘 안 쓰거든요. 이 바디에다가.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 가져왔는데 요 M 마운트 렌즈 이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댑터. 요거 한번 꽂아볼까요? 예, 그럴까요? 요게 저는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꽂아주세요. 자, 꽂아보면은 M 마운트, 라이카 M 마운트 아답터를 꽂아갖고 꽂고, 오늘 가지고 온 렌즈는 여기 그 보이그랜드, 이것도 아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21mm f4짜리 렌즈. 맞아요. 해가지고- 칼라스코프 하죠 이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요게 저는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가 이 카메라에 왜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냐 하면은 40mm가 예, 커. 가마가.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게 앞에가 크고 바디 자체가 낮잖아요, SL.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렌즈가 굉장히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예요. 밸런스 면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수동 렌즈, F 마운트에서 수동 렌즈들 있죠. 예. 그런 건데 밝기 어두운 거, 아, 약간 어두운 것들은 조금씩 조금 작잖아요. 작은 그것도 렌즈. 올릴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저는 이 카메라는 일단은 좀 까져야 돼. 아니 정말로 이런 예. 카메라들은 니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번 방송인가 캐논 때 해드렸나? 캐논 예. UFO는 까지거나 예, 맞아요. F3가 까지면 정말 멋있다. 음. 이게 이제 FM2도 블랙이 까지면 멋있거든요. 아, 그래서 얘도 까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보통은 블랙 바디에 파이트 실버 렌즈들이 잘 어울리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좀 까지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한번 써보세요. 까지고 그러면 여기에 M 마운트 지금 아답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엘마, 라이카 엘마. 라이카 엘마 렌즈들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라이카 쪽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R 마운트 렌즈들도 좀 까진 거 있죠. 예. 그런 것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다가 R 또는 뭐 니콘의 F 마운트 렌즈들이라고 그러면 뭐 성능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능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 그러면 예전에 올드의 해바라기 렌즈들이 그런 건데 그런 거 작은 거 작은 렌즈. 1.4보다는 2짜리 요런 렌즈들 있죠. 그러면은 바디 밸런스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보면 그런 렌즈들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저도 고민해 보세요. 기회가 고민해서. 되면 사용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M 마운트 렌즈도 방송 끝나고 좀 까지 이거. 아, 그럴까요? 제가 따릴 때까지 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써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딱 메고 다니면서 예, 맞아요. 청바지나 이런데 쓱쓱쓱쓱쓱 막 이렇게 쓸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까졌을 때의 모습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나오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서 기능이 나빠서 못 쓰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능이 나빠서 못 쓸 정도의 카메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이들 작용을 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관성이 좋은 카메라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네. DF 때도 그걸 굉장히 사서 오래도록 썼고 지금도 좋아하고 이 ZF도 이제 조만간에 저는 카메라 바로 나오면 바로는 안 사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2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때 사는데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사는데 그랬을 때 보면은 얘도 지금 아직 제 구매 리스트에 지금 들어있는 건데 상호님이 먼저 썼기 때문에 이제 먼저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 그래도 뭐 성능이야 뭐 나빠서 못 쓰는 카메라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얘기 조금 하죠. 써보니까 어때요? 예. 성능으로만 따지면은 뭐 요즘 최근에는 뭐 Z6 3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미지 센서도 교체돼서 나왔죠. 교체돼서 나왔는데 네네. 뭐 그거 전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Z6 2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확실히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찍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F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하고 뭐 저는 근데 그런 것까지는 크게 체감상으로는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수동 렌즈를 쓰다 보니까. 근데 가격인 만큼 280만 원인데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웬만한 플래그십 바디 벨이잖아요. 280만 원 좀 세다. 이 카메라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아까 스펙을 좀 봤을 때 뭐 마그네슘 합금 뭐 그거는 뭐 요즘 대부분 다 채용하는 방식들이고 얘들이 내세우는 게 방진 방적 기능을 실링 처리된 것까지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내세우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거나
ZF다 그러면은 Z 시리즈 중에서도 뭐 얘만 이제 독특하게 이제 따로 분류되는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Z5, 뭐 Z6, 7 7. 그렇게 가는데 얘가 이제 그 당시에 뭐 D3 나오고 막 그랬을 때 DF가 나왔듯이 이것도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까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특별 버전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하고 조작 방식이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향수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카메라는 전 개인적으로 만지는 재미가 있다. 만지는 즐거움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조작성 면에서 또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빠르다. 예. 직관적으로 뭐 일일이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다 조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모든 기능이 나와 있는 거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셔터 스피드, 뭐 감도, 조리개 컨트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모드들, 예. 이런 것들 다 다이얼로 돼 있고, 이거는 뭐냐면 DF랑 거의 유사해요. 지금 위에 세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DF 쓰셨던 분들은 위화감 없이 쓰실 것 같고, 니콘에서 그동안 쓰셨던 분들도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한두 번 만져보셨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분 좋게 예.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사용하기 편하다고 느끼는 게 후지 필름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질감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어요. Z6-2는 지금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적응을 잘 예, 못하고 있어요? 막 다이얼로 돌려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요즘 더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미러가 없으니까 셧다운도 굉장히 정숙하고 예, 조용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얘 사용할 때 대부분 열에 한 7은 한 70%는 요 뒤에 액정을 닫고 액정을 닫고 사용하고, 아예 안 보고 얘로 닫고 필름 그냥 카메라 쓰듯이. 예, 파인더만 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찍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 한 것 같아요. 불편한 거는 뭐 없던가요? 불편한 거요? 이게 막 기능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그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찍을 때 조금 여기가 막 밑에 새끼손가락이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새끼손가락이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무게도 조금 나가잖아요. 묵직하죠? 묵직해요. 확실히. 당연히 그래서 조금 손에 피로감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립을 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품 그립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제가 그 Z6-2에는 정품 그립을 사서 끼는데 그 디자인에는 그게 어울리거든요. 근데 요 ZF 이 디자인에는 이 정품 그립이 저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드 파티로 해서 하는 거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취향이 이제 문제인 거고. 그걸로 해서 쓰는데 뭐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단점이 뭐 그립이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충분히 뭐 대체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묵직한데. 이게 아답터가 물려 있는 것들 느낌 때문에도 그런 거인데, 근데 무거운 거는 이게 무거운 게 다 단점이 될 수는 없어요. 묵직하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안정감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버틸 수 있다면은. 근데 이걸 저는 나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너무 가벼운 카메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는 이제 필름 카메라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적인 면에서도 물론 뭐 어느 디지털 카메라나 모노크롬에 대한 그 모드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모노크롬에서도 또 좀씩 세분화를 해놨더라고요. 스펙을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더 쓴 카메라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모노크롬으로 돌릴 수 있게 뒤쪽에 레버가 하나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필름도 흑백을 주로 찍는 애가 디지털도 흑백으로 찍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 같은 경우는 후지필름 X-T4랑 네네. 그거랑 요 뭐죠? Z6-2? Z6-2 사용할 때 요 뒤에 뷰파인더 요 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엄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목에 저는 이렇게 메고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은 옷에 그 옷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이 끼더라고요. 거의 다 고무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엄청 끼는데 얘는 여기가 보시다시피 조금
플랫해요. 예, 튀어나온 그래가지고, 부분이 예. 적다. 그래가지고 먼지가 생각보다 그 전 바디들에 비해서는 조금 잘 안 끼게 돼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굉장히 모르겠어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부분에서. 그다음에 뭐 픽셀 시프트 촬영에도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이제 새로운 거는 안 기능들. 써서 안 쓰는 그게 기능이라서. 뭐냐면은 예. 그걸 쓰게 되면 아마 모아레나 그 픽셀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찍어갖고 이제 합성하는 기능인 거예요. 예, 그게. 맞아요. 그럼 이제 모아레라든가 이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겠죠. 예, 필요하신 분들은 그건 좀 사용하실 텐데. 수십 장 찍어갖고 하나로 또 지네 프로그램에서 모으는 거니까 어쨌거나 없는 거보다는 항상 있는 게 낫다. 안 쓰기지 안 쓰더라도 그런 거 있고 어쨌거나 이 카메라는 제가 볼 때 그냥 이미지 센서의 이런 성능들은 그냥 Z6 II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거기서 뭐도 이미지 센서가 비슷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그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처리 프로세서가 그 Z9이랑 Z8이랑 같은 그래요? 에피드 7인가? 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저기 이 카메라의 방진 방적 기능? 예. 그런 것들이 내린 Z8과 스펙적으로 보니까 비슷하다? 예. 같은 동등한 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얘는 플래그십 바디를 지향하는 아날로그 타입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조작하는 재미가 있어요. 예. 확실히 만지는 재미가 있고. 이거 권할 수 있으시겠어요? 카메라 사라고? 제가 권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이미 많이 팔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약간 후지필름 쪽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풀프레임으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바디밖에 없다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 바디밖에 없다고 들고 요즘에 후지필름이 카메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카메라 가격도 오른 거지만 물건도 없어요. 괜히 그게 제가 이 가격이 뭐 288만 원인데 정가가 이 카메라가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후지필름 106 있잖아요. 106. 그렇죠. 그게 6번째 버전. 209만 9천 원인가 아마 가격이 그거였거든요. 조금 근데 상하게. 물건을 못 구해가지고 중고 거래로 웃돈 주고 구매하는 가격이 280만 원이에요. 예, 그거를 보면은 280만 원인데 풀프레임 렌즈 교환도 돼? 손떨림 방지도 당연히 있어. 디자인도 그러면은 있고. 저는 차라리 그 X100V 아니 X106 구매할 바에는 얘를 구매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호님이 요걸로 찍은 사진 몇 장 저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 좀 잠깐 보죠. 칼라네요. 예, 칼라로 했습니다. 흑백을 주로 많이 찍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샘플을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렌즈는 뭐예요 이거? 요 렌즈가 로모그래피 그 렌즈였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M-마운트 렌즈. 니콘의 제 렌즈는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요거 찍은 렌즈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그냥 한 번씩 보시죠. 얘는 이제 우리가 역광에서 이제 도로 촬영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냥 90mm. 90mm. 요 렌즈도 아까 이거는 이제 말씀해드린 그 로모그래피 렌즈. 모노크롬으로. 예, 얘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모노크롬으로 해서 찍은 사진으로. 그렇군요. 이것도 모노크롬이네요. 찍어보니까 화질도 마음에 들어요. 화질이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나오는 카메라인데 성능이 안 좋아서 못 쓰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구나. 봤을 때도 뭐 이 렌즈가 뭐 좋은 렌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뭐 물론 더 뭐 선명한 사진이나 뭐 쨍한 사진을 원하면은 더 고급 렌즈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뭐 50mm, 뭐 1.8이나 그렇죠. 1.4 렌즈들. 예전에 이제 필름 시절 때는 사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렌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는 이제 필름은 항상 공통된 요소였으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렌즈의 비중도 여전히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이미지 센서의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얘가 2,400만 지금 화소 정도 예. 이미 센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화소도 아니긴 해요. 3천만 화소가 넘어가면 4천만, 요즘은 6천만 화소까지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2,400만 정도의 화소면 어느 정도의 렌즈들이 아마 주변부까지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렌즈에 선택할 때도 큰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있네요. 저는 이 카메라를 상호 씨가 좀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써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깝시다. 더 까고, 부지런히 써야겠네요. 까고 여기다가 좀 올드 렌즈들 좀 꽂아갖고 멋스럽게 보이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 그건 다 떠나갖고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의 멋이니까 그런 것 쪽으로 가주면은 ZF 이 카메라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오래 쓸 것 같아요, 상업 씨가? 요거요? 얘는 절대 고장날 것 그래, 같아요. 그렇게 예.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풀프레임이니까 그 이상으로 이제 갈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평생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네. 망가질 때까지 한번 써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